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연결해서 경제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팀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박지원입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공급 차질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에 4.1%로 발표되면서 지난해 네.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3%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 차질이 꼽히는데요. 네. 공급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부족이나 해상 물류 지연, 또 에너지 수급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공급 차질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셧다운, 즉 경제 봉쇄를 시행했던 주요 선진국들이 2021년에는 경제 활동을 급속히 재개하면서 수요는 강하게 회복되었으나 원자재, 내구재를 중심으로 생산과 물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에는 공급 병목을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곡물 공급 위축이 심화된 데다가 중국에서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공급 차질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급 차질을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되는 부분, 뭐 물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런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최근 주요국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탄소 중립 추진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휘발유, 전기료, 난방비 등을 통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군요.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곡물 가격입니다. 작년부터 기후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였는데 이번 전쟁으로 더욱 급등했습니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식용, 사료용 곡물들의 국제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식료품 가격, 가공식품 가격, 외식 가격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해상 물류 차질로 인해 이 국내 물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네. 따라서 주요 부품의 수입 차질이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개별 품목별로 해외 공급망 충격의 양상, 재고 수준, 대체 생산 및 대체 수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수출 기업의 생산 차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은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차량용 부품 재고가 늘어나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서 수입 차질 시 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강,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의 수요가 둔화되어 제품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가격이나 각종 재료비가 상승하는 만큼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료하고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지연과 같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생산 단계별로 원자재를 생산하고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하여 최종재를 완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주 예전에는 수출입이 주로 완성품, 즉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것이었다면 글로벌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교역 구조는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게 됐고 수출, 수입국 간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자국 내 공급망이 확대되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스마트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리쇼어링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감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중요시하는 공급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고 복원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면 구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약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재고 관리 행태를 그간의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적시 생산 방식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축적해 놓거나 리쇼어링을 통해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 방식 전환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물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경제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이 공급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